60년 우정이 하루아침에 끝난 날, 그때 그 말 한마디. 그 말은 농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한마디가 인생 전체를 요약하는 판결문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파트 1. 농담이었을 뿐인데 그날로 끝이 났다. 윤종수, 68살입니다. 평생을 버스 운전대를 잡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차고지로 향했던 사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명절에도 추석에도 40년 넘게 한 길만 걸어온 사람이었습니다. 말수는 적었습니다. 술자리에 가도 듣는 쪽이었습니다. 웃으면서 고개만 끄덕이는 그런 사람이었죠. 사람들은 종수를 좋아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은퇴한 지 3년째였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사는 작은 아파트에서 이제는 느긋하게 아침을 맞이하는 나날들이었습니다. 종수에게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문상철. 같은 동네, 같은 초등학교를 나온 친구였습니다. 60년을 알고 지낸 사이였죠. 군대를 갔다 와서도 결혼하고 자식 낳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도 둘은 늘 붙어 다녔습니다. 상철은 종수와 정반대였습니다. 말이 많았고 웃음이 많았고 어디를 가든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인정에 가면 사람들이 상철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상철이 형 오셨네. 오늘도 재밌는 얘기 좀 해줘요. 상철은 그런 걸 즐겼습니다. 자기가 중심에 서는 걸 좋아했습니다. 종수는 늘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상철이 큰 소리로 웃으면 종수도 따라 웃었습니다. 상철이 옛날 얘기를 하면 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60년을 함께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동네 노인정에 5명쯤 모였습니다. 소주 몇 병과 안주를 앞에 놓고 옛날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결혼식 때 얼마나 웃겼는지, 누가 젊을 때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상철이 술잔을 기울이면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때 말이야. 종수 너 기억나냐? 종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기억나지. 상철이 다른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얘가 말이야. 진짜 평생 운전만 해서 그런지 세상 보는 눈이 참 단순해. 하하. 주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그러게 운전기사들이 다 그렇잖아요. 단순한 게 좋은 거지 뭐. 상철도 웃었습니다. 정말로 농담이었습니다. 악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분위기 띄우려고 한 말이었습니다. 종수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입에만 걸려 있었습니다. 귀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종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술 마셨어?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세상 보는 눈이 단순하다고?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평생 운전만 해서 그렇다고? 종수는 40년 넘게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잠덜 깬 눈을 비비며 차고지로 향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도, 눈이 펑펑 내리는 날도, 아이가 열이 나서 병원에 가야 하는 날도 종수는 출근했습니다. 손님들이 짜증을 내도 참았습니다. 손님들이 술 냄새를 풍기며 욕을 해도 참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와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성실하게 한 길만 걸어왔습니다. 그게 단순하다는 건가요? 세상을 몰라서 그렇다는 건가요? 종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젊었을 때였으면 그냥 웃고 넘겼을 겁니다. 그래, 나 단순하지. 덧대.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68살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것도 없고 증명할 것도 없는 나이입니다. 평생을 살아온 시간이 한 문장으로 정리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운전이나 하던 단순한 사람이었다. 상철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여러 사람 앞에서 웃으면서. 종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상철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통화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60년 동안 쌓인 기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종수는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상철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종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야, 종수야. 토요일에 또 만나자. 종수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상철은 처음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지? 그러다 조금 짜증이 났습니다. 뭐야, 삐친 거야? 그리고 한 달쯤 지나자 상철도 연락을 안 했습니다. 그래, 나이 들어서 예민해진 거겠지.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종수는 혼자 공원 정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벤치에 기대어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멍하니 나뭇잎을 바라봤습니다. 옆 정자에서 두 노인이 장기를 두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돌을 놓고 고민하고 또 놓고.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종수는 그 모습을 보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동네에도 나처럼 친구랑 틀어진 사람이 나뿐만은 아니겠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장기 두던 노인 중 한 명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파트 2. 충고였다는 말, 하지만 나는 모욕으로 들렸다. 강태식. 71살입니다. 평생 목공소를 운영했습니다. 톱과 대패와 망치를 들고 나무를 만지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태식은 고집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성격이었습니다. 자존심도 강했습니다. 내 손으로 번 돈으로 산다. 그게 태식의 신조였습니다. 누구한테 빌리지도 않았고 누구한테 기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50년 가까이 목공소를 운영했습니다. 태식에게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최병수. 20대 초반에 만난 친구였습니다. 같은 목공소에서 일하던 동료였죠.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함께 일했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고 막걸리를 함께 마시고 서로의 기술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태식은 병수를 형처럼 따랐습니다. 병수는 태식보다 일찍 독립해서 자기 사업을 시작했지만 늘 태식을 챙겼습니다. 태식아,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형님 고맙습니다. 50년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둘 다 은퇴 나이가 됐습니다. 병수는 젊을 때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 노후가 넉넉했습니다. 좋은 아파트에 살고 차도 좋은 걸 타고 여행도 자주 다녔습니다. 태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평생 목공소만 했기 때문에 노후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아직도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나무를 만지지 않으면 손이 근질근질해. 태식은 작은 목공 작업을 받아서 하려고 했습니다. 취미 삼아서가 아니라 진짜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직도 자기 손으로 뭔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태식은 병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나 작은 작업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 병수가 물었습니다. 뭔데? 젊은 사람들한테 목공 기술 좀 가르쳐주고 소품도 만들어서 팔려고요.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병수가 말했습니다. 태식아,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이 나이에 뭘 또 버리냐? 그냥 내려놔. 태식은 핸드폰을 든 손이 굳었습니다. 네? 아니, 형도 고생 많이 했잖아. 이제 좀 쉬어.
몸 상하면 어떻게 하려고? 병수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말투였습니다. 정말로 충고였습니다. 친구를 위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식에게는 그 말이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이제 그만하라고.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이 나이에 뭘 버리냐고. 태식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형님, 알겠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식은 작업실에 앉아 오랫동안 멍하니 벽을 바라봤습니다. 이른한 살입니다. 젊지 않습니다. 그건 압니다. 하지만 손은 아직 멀쩡합니다. 머리도 멀쩡합니다. 뭔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병수는 말했습니다. 그냥 내려놔. 그 말이 태식에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너는 이제 쓸모없어. 너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어. 태식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친구였습니다. 형처럼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인생을 이제 접으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은 이제 나를 동등하게 안 보는구나. 태식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따지고 싶었습니다.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패배 같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고. 50년 지기한테? 그렇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병수는 처음엔 몰랐습니다. 태식이 왜 연락을 안 하는지. 그러다 조금씩 알아챘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 말한 건가? 하지만 병수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걱정해서 한 말인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태식은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기 검진 받으러 온 날이었습니다. 대기 번호를 기다리며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옆에 누군가 앉았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윤종수 씨 아니십니까? 아, 강태식 씨. 동네에서 가끔 마주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만 아는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태식이 먼저 말했습니다. 요즘 친구 만나기 참 힘들죠. 종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더 이상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알았습니다. 서로 비슷한 걸 겪고 있다는 걸. 파트 3. 자랑이었을 뿐인데 나는 그 말에 무너졌다. 한도윤. 66살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큰 성공도 없었고 큰 실패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하고 월급 받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50대 중반에 조기 퇴직했습니다. 퇴직금 받고 작은 가게를 차렸다가 망했습니다. 지금은 아내 연금과 자기가 모아둔 돈으로 근근히 살고 있습니다. 도윤은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남과 비교당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비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친구 중에 특별히 잘 나간 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재복.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란 친구였습니다. 재복은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집안도 괜찮았습니다. 대학도 좋은 데 갔고 졸업 후에는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했습니다. 도윤은 늘 재복 옆에 있었습니다. 재복이는 잘하는데 도윤이는 왜 그 모양이냐? 부모님이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재복이 봐라. 벌써 집을 샀대. 친척들이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도윤은 그럴 때마다 웃으며 넘겼습니다. 재복이가 워낙 잘 나가서 그렇지. 하지만 속으로는 쓰라렸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비교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래도 제복은 도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로 대해줬습니다. 야, 도윤아. 우리 늙어서도 같이 술 먹자. 그래, 그러자. 60살이 넘어서도 둘은 가끔 만났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제복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도윤아, 오랜만에 한잔하자. 그래, 좋아. 동네 작은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소주 몇 병 시키고 안주 시키고 옛날 얘기를 했습니다. 제복이 말했습니다. 야, 요즘 내가 지역 봉사 활동도 하고 후배들 멘토링도 하고 그래. 그래, 바쁘겠네. 응, 근데 보람 있어? 나는 정말 친구들 덕에 여기까지 온 것 같아. 제복이 술잔을 들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보며 말했습니다. 넌 편하게 살았잖아. 부럽다, 진짜. 도윤은 웃었습니다. 아, 그래. 하지만 웃음이 얼어붙었습니다. 편하게 살았다고. 제복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앞에서 뛰어야 했잖아. 너는 그런 거 없이 편하게 살았으니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는 편하게 살았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복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계속 자기 얘기를 했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편하게 살았다고? 도망치며 산 거라고 말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다는 거지. 도윤은 조기 퇴직하고 가게를 차렸다가 망했습니다. 빚을 갚느라 힘들었습니다. 아내와 싸웠습니다. 아이들한테 미안했습니다. 그게 편한 인생이었나요? 평생을 비교당하며 초라하다는 느낌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온 게 편한 인생이었나요?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안. 나 먼저 갈게. 집사람한테 급한 연락 왔어. 어? 벌써? 좀 더 이따 가지. 아니, 급해서. 다음에 보자. 도윤은 식당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도윤은 걸으면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도윤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제복의 번호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차단했습니다. 며칠 뒤 제복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제복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어느 날 오후 제복은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동네 지인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조문을 하고 빈소를 나오는데 복도에서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강태식이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복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식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았습니다. 서로 비슷한 무게를 지고 있다는 걸. 파트 4. 그 말이 그렇게 큰 상처였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다. 문상철 68살입니다. 처음 이야기에서 윤종수에게 그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야, 종수야, 넌 평생 운전만 해서 그런지 세상 보는 눈이 참 단순해. 그 말을 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상철은 아직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큰 말이었나? 종수는 그날 이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정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철은 처음엔 기다렸습니다. 곧 연락하겠지.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상철은 화가 났습니다. 뭐야, 나이 들어서 왜 이렇게 예민해진 거야? 그리고 자기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4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상철은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부고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 윤종수 아들. 내용 부친상. 장례식장 주소.
상철은 핸드폰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다시 읽었습니다. 윤종수. 심장마비. 급사. 상철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종수가 죽었다고?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4년 동안 연락을 안 했지만 그래도 종수는 어딘가에 살아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영원히 만날 수 없게 됐습니다. 상철은 옷을 갈아입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빈소를 찾았습니다. 문 앞에 윤종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철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정 사진이 보였습니다. 종수가 웃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사진이었습니다. 아직 머리카락이 까맣고 얼굴에 주름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상철은 천천히 다가가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고개를 들어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종수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족석에 종수의 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상철을 보더니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상철 아저씨, 그래, 내가 왔다. 아버지가 아저씨 얘기 가끔 하셨어요. 상철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옛날 얘기 많이 하셨어요. 같이 놀러 다니던 얘기, 군대 갔다 온 얘기, 그런 거요. 그래. 근데 마지막 몇 년은 연락이 안 되셨나 봐요. 아버지가 가끔 핸드폰 보시면서 한숨 쉬시더라고요. 상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빈소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한 명은 강태식이었습니다. 공원 정자에서 장기 두던 사람이었습니다. 멀리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철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한 명은 한도윤이었습니다. 동네에서 가끔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공허했습니다. 상철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다들 누군가를 잃은 사람들이구나. 말 한마디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늘은 회색빛이었습니다. 상철은 차에 타지 않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말 정말 농담이었는데. 하지만 종수에게는 농담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평생 운전만 해서 세상 보는 눈이 단순하다. 그 말이 종수에게는 인생 전체를 부정당한 말로 들렸던 것 같습니다. 상철은 생각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런 말들이 가벼웠습니다. 웃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내일이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증명할 기회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노년은 달랐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내일이 없습니다. 증명할 기회도 없습니다. 그냥 살아온 시간이 전부입니다. 그 시간을 한 문장으로 요약당하면 그건 견딜 수 없는 고통인지도 모릅니다. 상철은 천천히 차에 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노인정을 지나쳤습니다. 창문 안쪽으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차를 세웠습니다. 노인정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대 사진, 30대 사진, 40대 사진. 종수가 있었습니다. 늘 옆에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사진 속 종수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내가 한 말은 농담이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사람 인생에는 판결문이었을지도 모르지. 사진첩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길고 긴 그림자가 바닥에 드리워졌습니다. 상철은 소파에 앉아 한참을, 정말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그 말은 농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한마디가 60년 우정의 마침표였을지도 모릅니다. 형제 같던 사이는 형제라서 더 조심했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